네,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오늘 방한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는데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건 부장관이 추가 대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비건 부장관 방한에서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는데 오늘 오전엔 청와대 방문해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어제 그 외교 당국자들 만나서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오늘 좀 진전된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오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거 서훈 신임 안보실장님은 이제 그 전에 국정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북한 정세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 공유에 우선 초점을 맞췄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한미 간에 마련한 어떤 공동 제안에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첫 상견례인 만큼 깊은 논의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최근 북한 정세 그리고 북한이 어떤 형태의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대남 공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할지 전반적인 이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비건 부장관이 추가 대북 메시지를 낼지도 좀 관심이거든요. 예, 지금 이제 어제만 해도 그 서서 이제 간단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는 있었고 또 메시지를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남북 협력을 이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은 이제 최선희 제1부상에 대해서 대화를 제기한 바가 없고 또 볼턴의 지위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이제 본인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떤 북한이 응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건 대표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를 표명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좀 더 진전 내용이 있다면은 북측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이런 이제 사항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미 군사연습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전략 자산의 반입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면 향후 북미 대화를 또 이끌어 나가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언급해 주셨던 어제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가 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고 사실 지금 북미 상황도 한반도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비건 대표는 이제 그동안 6월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한반도 정세 악화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사실 이제 3월 말까지 작년 5월에서 3월 말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계속했고요. 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대남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다행히 6월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통해서 상황 악화를 이제 일단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게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비건 대표는 이제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고 또 대화의 모멘텀 살릴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번에 개편된 우리의 외교안보 라인과 협의하기 위해서 긴급히 방한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다시 이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사실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미국과는 마주 앉을 일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하면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인데 우리가 한미가 좀 꺼낼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북한의 입장은 작년 10월 5일 이제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 때 그 김명길 순회대사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내놓은 제안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한미 군사 연습을 중지할 것, 또 하나는 이제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반입을 중지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얘기한 것은 자신들은 이제 풍계리 핵시설을 파괴했고 더 이상 핵실험하지 않고 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미군 유해를 발굴해서 북한에 송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공한 건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제는 자기네들을 움직이려면 거기 약속했던 바로 이제 군사 연습이라든지 전략 자산 반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요구가 있을 때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얘기는 이제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을 맞이해서 리성건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지난 7월 4일 최선희 제1부상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은 조금 다른데 뭐 적대시 정책을 명시적으로 폐기하는 걸 보여줘야만 협상 테이블을 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권정근 이제 미국 담당 국장도 좀 더 강한 어조긴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직위가 좀 낮은 측면이기 네. 때문에 뭐 그 큰 문제는 없지만 기본적인 기조들은 전제 조건을 먼저 얘기하라. 반면에 이제 비건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다 논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만나야 된다. 어제 얘기도 그 얘기거든요. 네.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따라서 북한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일단 만나자 이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북한이 상당히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또 그 최선봉에 있는 사람이 최선희 제1부상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어제 비건 대표가 최선희에 대해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라 이런 네. 공개적인 이제 메시지를 전진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최선희 외무성 일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비건 부장관이 어제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번 방안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동맹을 만나기 위해서다.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제안을 해도 북한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건이 7월 7일 방문했는데 7월 4일 이미 최선희가 만날 의사가 없다는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반박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자는 요구한 적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실제로 비건 부장관이 이번에 서울에 방문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최근에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교체됐고 네. 일단 인사 상견례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 공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일단 남북 대화의 노력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들을 평가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이런 제에 거부해버리면 그 다음에 대화 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 그러니까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들을 평가하고 한미 간의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가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북한을 만나러 온 게 아니다. 일단 한미 간의 인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협의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최선희 부상을 향해서 옛 사고 방식에 갇혀 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협상을 하려면 카운터파트를 임명을 할 때, 그러니까 좀 다른 카운터파트를 임명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아는 신호로 알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동안의 카운터파트였던 최선희 부상에 대한 어떤 불신을 드러낸 게 아닌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제기의 노력을 계속했지만 북한이 이제 취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 폼페오 국무장관에 대해서 폼페오 장관은 저리 가라. 우리는 대화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네. 사실은 그게 뭐 실제 대화를 안 한 건 아닌데 정상회담에서 계속 만나면서도 폼페오 국무장관을 이제 배제하면서 협상에 우위를 서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북 협상을 재개하는데 단지 북한에 끌려가기 위한 회담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협상을 하려면 파트너를 정확하게 제시하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과거에는 북한이 미국에 대하던 방식인데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파트너를 바꿔달라. 네. 그리고 정말로 이제 대화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상대와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와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어제 그 발언 표현 중에서 사실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할 것이다. 사실 한미 워킹그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미 워킹그룹이 그동안에 남북 관계에 좀 발목을 잡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선을 의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게 볼 수 발언으로, 있습니다. 예. 특히 뭐 우리 국내에서도 한미 워킹그룹이 교류협력의 어떤 지원기구가 네. 아니라 규제기구 역할을 했다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요. 북한이 최근에 이제 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요구한 이후에 추가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한미 워킹그룹 해체 요구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한미 이제 실무회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은 유엔 안보리 제재나 또 미국 제재 이제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워킹그룹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교류협력이 미국의 독재 제재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네. 이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해주는 기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워킹그룹을 해체하기보다는 기존의 규제기구적 성격을 지원기구 성격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네. 이런 논의들이 어제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이런 것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 비건 부장관이 이제 남북 협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을 규제로서가 아니라 지원하는 거로 성격 전환하겠다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워킹그룹이 해체가 되면 아예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요? 원래 이제 워킹그룹이 예. 만들어진 배경이 2018년 8월에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동남발전소에서 석탄을 수입을 했는데 9곳에서 수입을 했는데 7곳에서 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측 입장은 사실은 그게 유엔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의 제재 위반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업자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명확하게 세컨더리 보이콧 위반입니다. 만약 이게 적용이 된다면 동남발전 또 그거의 모회사인 한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금을 이제 운영했던 우리은행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측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런 어떤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 해석 권한이 네. 미 행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법률 해석이 아니라 행정부가 유권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교류협력의 건건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미국 얘기를 바로 들어가면서 하는 게 효율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체를 해체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기존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 해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이제 남북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비건 부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개별 관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2월달에 알렉스 웡 대북 정책 그 부대표가 왔을 때 네. 그때도 한미 워킹 그룹이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별 관광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이제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 없다. 다만 이제 이 개별 관광 문제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북한 자체가 지금 철저하게 모든 관광객을 이제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기 재개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인도적 지원 물품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타미플루 20만 명분을 우리가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한미 워킹 그룹에서 운반하는 이제 트럭이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좀 제동을 건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못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부분들이 비난 여론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방역 물자들, 특히 이제 북한의 경우는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돼지열병 콜레라도 지금 굉장히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방역 협력이 필요하고 이 부분들은 아마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또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비건 부장관이 이렇게 방한 중인 이 시기에 미국에서는 마크 에스퍼 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다. 그동안은 이제 쓰지 않았던 표현 이제 불량 국가라고 이제 부르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대량 살상 무기 폐기 CVID를 언급을 했거든요. 자,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그 핵 폐기를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온도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미 국무부나 국방부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2018년 6.12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이제 계속 표현하는 것이 특히 작년 연말에 당 전원회의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조만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네. 지난 6월 12일 리성건 외무상의 담화를 속에서도 네. 핵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6월 13일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의 경우는 이 핵폐기라고 하는 것은 개 같은 소리다, 개소리다 이렇게 좀 막말까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화를 전제로 얘기했던 FFVD라고 하는 좀 유연한 원칙에서 좀 더 강경한 원칙을 이제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 국무부는 북한과 협상하는 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강한 어조는 쓰고 있지는 않지만 국방부 입장에서 본다면
최근에 북한의 어떤 그 도발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그래서 CVID라는 용어도 쓰고 또 북한을 다시 불량 국가로 규정함으로써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는 미국도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방한 중일 때 북한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소식만 전하고 사진도 뭐 보도를 했지만 별다른 대미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비건 대표의 동향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건 대표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어떤 메시지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한 이후에 아마 답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건부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메시지 거기에 따른 조건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건 대표가 서울에 왔을 때 던진 메시지 속에서 어떠한 어떤 북한이 요구했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찰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는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다시 이제 우리가 남북 채널이나 북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어떤 한미 간의 협의 결과가 북한에 전달된다면 이걸 종합해서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앞서서 계속해서 정상회담 가능성을 일축한 바가 있고 그리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달에까지만 해도 대선 전까지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정상회담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난 4월 달에도 그 최선희 제1부상을 만난 그 주 평양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 대사가 최선희를 만나고 한 얘기가 오늘 미 대선까지는 북미 대화를 재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네. 이제 최선희의 견해를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건 대표도 이번에 서울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연설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네. 미국도 대선 앞두고 전격적인 양복 카드를 내놓기 어렵고요. 북한의 경우는 이미 작년부터 정면 돌파전을 얘기하고 장기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 같이 의견 조건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요구해왔던 한미 군사연습 문제나 또 전략자산 반입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는 어렵다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우리 문 대통령과 의논해서 결정을 내린다면은 뜻밖의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대화가 재개될 수 있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10월경에 빅딜은 아니더라도 뭐 스몰 딜 또는 스몰 딜 플러스 알파 정도의 어떤 그 미디엄 딜까지 생각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깜짝 이벤트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이른바 볼턴 회고록에 나온 것 같은 빅딜 같은 경우는 뭐 현재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선에서 불리한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어떤 전격적인 어떤 스몰 딜 또는 스몰 플러스 알파 딜을 이룬다면은 뭐 그 가능성을 뭐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만 질문드릴게요. 스몰 딜은 좀 어떤 부분? 스몰 딜은 이제 지난 하노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변에 있는 핵시설과 그리고 이제 그 제재 부분 완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스몰 딜 플러스 알파라고 한다면 당시에 북한이 인정하지 않았던 영변 지구와 그 바깥에 있는 뭐 5개 정도로 추정되는 그 고농축 원심 분리기 시설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 물질 제조 능력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이죠. 근데 작년에 이제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판에 이제 조절하다가 안 됐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된다면은 북한에 대한 부분 제재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남북 경협까지 포함한다면은 조금 더 판이 좀 커지되 하노이보다는 좀 더 커지는 판으로서 타결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